예, 다음 발표는 김상동 회원님께서 옵티컬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우주천문학과 석박통합과정 3기 재학 중이며 메시의 스페이스 미션에 참여 중인 김창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의 탐사위성의 LAF TMS 적용 검증을 위한 광학 설계와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 기여해 주신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메시의 프로젝트 참여자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메시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메시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의 콜라보레이션은 프랑스의 찰스 메시의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의 데이비드 바르스 가버트 교수님께서 디렉터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구의 목표는 매우 낮은 surface brightness를 가지고 있는 신우주를 탐사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희대학교 연구팀은 메시의 프로젝트 중에서 메시의 탐사 위성에 적용할 수 있는 LAF TMS 광학계를 적용하는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천문연구과 고등과학원이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이고요. 먼저 이제 저희가 메시의 탐사 위성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선행 연구들에서 저희 람다 CDM 모델에 따른 은하 합병 혹은 조석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따르면요, 현재 관측되는 위성 은하들의 수와 또 이 거대한 은하들의 합병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규칙한 조석 꼬리의 수가 이론적으로 이온급과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광학 영역에서 이제 surface brightness가 35 meg arcsec underscale 그리고 UV 영역에서는 38 meg arcsec underscale 정도의 밝기를 가지는 매우 어두운 천체들을 관측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었는데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이제 surface brightnes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측하고자 하는 LSD 은하들은 포인트 소스가 아닌 extended 소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A 값이 아니라 A 오메가 값을 곱한 surface brightness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저희가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망원경의 구경이 아닌 F 넘버의 수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따라서 롬발도의 연구에서 관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합한 광학계를 이용해서 이런 매우 어두운 LSD 은하들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측 데이터가 한 단계 한 단계 누적됨에 따라서 앞서 제기된 위성 은하나 아니면 정말 이 이미지의 중심부가 아닌 이렇게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은하 조석고리가 이런 넓은 시야각에 따라서 관측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건 우리 은하의 크레이터 2라는 위성 은하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달의 2배 정도의 크기에 해당되는 시야각을 갖고 있는 매우 넓은 그런 대상인데 이런 대상들을 이제 관측하려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A 오메가를 이제 잘 관측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SO를 적용한 이제 올스카이 서베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미션인데요. 또한 200에서 1000나노 영역의 이제 필터들을 사용한 올스카이 멀티밴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탐사 위성의 목적 자체는 LSD 은하들을 관측해내는 데 있지만은 또 다양한 사이언스 케이스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각각 케이스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LSD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는 적합한 광학계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선 그 LSD를 탐사하기 위한 여러 미션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온엑시스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구경이 있는 그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회절문이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회절무늬 등에 의해서 상에 이제 저희가 그 이미지 퀄리티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한 굴절 광학계를 이렇게 사용한 미션들을 보게 되면은 고스트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중심부가 아닌 이미지 가장자리에 의해서 관측해야 되는 이런 LSD 대상들의 관측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새로 나오게 된 저희 프로젝트가 바로 이 메시의 탐사위성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의 탐사위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미션이며 F수가 2.0 정도 되고 그리고 필드 오브 뷰가 2도에서 2도 바이 4도로 매우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으며 구경은 500mm 정도 되는 탐사위성입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서페이스 브라이트니스는 옵티컬 밴드에서 34 맥 아크색 언더스케어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에서 메시의 위성의 광학 설계는 이제 슈미트 망원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슈미트 망원경에는 거울 표면이 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점면이 컬스되게 매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메시의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초점면이 위치하는 곳에 플랫 디텍터가 아니라 컬스 디텍터를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 하나랑 그리고 이 컬스된 서피스를 다시 플랫 시킬 수 있는 필드 플래티너를 이용하는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 컨피그레이션 2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미션에서 쓰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렇게 검증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컬스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메시의 위성의 화이트 페이퍼는 2022년에 제출이 되었고요. 당연히 이 미션은 스페이스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희대 연구팀 앞서 보여드린 이 메시의 과학계의 어려움과 또 LSB 은하들의 관측 성능 향상을 위해 LAF TMS를 적용시키기 위한 두 가지 트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옵티컬 디자인 애널리시스 트랙이고요. 이제 저희 연구팀은 이제 장승혁 박사님께서 설계하시는 LAF TMS 조건을 통해 여러 가지 과학계를 적용시키는 연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먼저 이제 LAF TMS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리니어 아스티가전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광학 수차 등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빛이 광학계를 통과해서 이렇게 세기철 플레임과 탄젠셜 방향의 플레임이 차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그런 수차인데요. 근데 이런 수차를 제거하는 컨디션이 수학적인 해가 있어서 이 해를 구한 것이 바로 리니어 아스티가메티즘 프리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을 통해 오프엑시스 비축 시스템에서 이 컨디션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LAF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은 쌍곡면과 폭물면 거울을 활용한 일반적인 파세 그레인 망원경이고요. 중간에는 저희가 코엑시얼 오프엑시즘 하지만 이 리니어 아스티그마티즘이 나타나서 이렇게 스팟 다이그램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LAF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콘포컬 오프엑시스 망원경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망원경. 보시다시피 LAF를 활용한 조건에서 이 스팟 다이어그램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이 LAF TMS 설계를 이제 메시의 위성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의 탐사 위성이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모두 들어맞으면서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또 플랫 디텍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비구면이기 때문에 구면수차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아스티그마즘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미지 가장자리 부분을 분석해야 하는 메시의 위성의 서베이 목적에도 매우 적합한 광학계로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앞선 이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학계를 실제로 이 통과한 빛이 해저리에 나타나는 이 에어리 디스크의 스팟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설계의 요구 조건에 이제 잘 들어맞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실제 망원경 제작을 위해서 이제 톨러런스 애널리시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 거울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한 틸트와 그리고 각각 이 디센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값들을 이제 실제로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툴은 이제 코드5인데 저희가 특정한 EED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각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파라미터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 M3의 틸트와 그리고 M2, M3의 디센터가 광학적 성능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던 것이 이제 저희 연구팀의 결과였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80%의 이익을 기준으로 잡고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미지 테스트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포심이라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심은 이제 과거에는 LST였지만 현재는 이제 Veracity Moving Observatory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포심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샘플 이미지를 통해 생성된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이제 얻어낼 수 있고, 그 이미지를 사용할 때 옵티컬 디자인이나 이제 포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대기 효과, CCD 센서 효과, 스카이 백그라운드 효과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 가장자리에서도 저희 그 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이미지의 퀄리티를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구 조건을 이제 잘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플로우 차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포심을 이제 메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코드 파일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디프렉션이 일어난 광원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 PSF를 분석해서 과학적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코드 파일과 그리고 포심의 결과를 이제 온엑시스 카세그레인과 그리고 코엑시얼 오프엑시스 카세그레인의 결과를 이제 서로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이 PSF의 라인 프로파일을 이제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은 현재 이제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가운데 부분에서는 잘 나타나나 가장자리에서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에 같은 경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윙 파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이펙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입니다. 메시에 같은 경우 메시의 탐사 위성은 저희 LSB 서베이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이언스 스터디를 제공하고요. 또 LAF TMS를 통해서 넓은 시각과 하이 퀄리티 옵티컬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또 저희 제작을 위한 톨러런스 애널리스와 센시티비티 애널리스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틸트와 얼마만큼의 디센터가 이제 어느 정도 톨러런트 레인지가 있는지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포심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포심을 LAF TMS 디자인에 적용하여서 그래서 이 저희가 LSD 옵서베이션에서 생기는 과학적인 방해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플로런스 분석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 틸트하고 디센터를 분석하셨는데 사실 그 미러 같은 과학계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하고 굉장히 탈피하게 연관이 있을 텐데 작업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이런 거에 어떻게 민감한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저희 결과가 있는데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그런 톨러런스 분석이 실제로 몇 마이크론 틀어지는지 또 몇 아크스 틀어지는지 실제로 계산이 된 결과가 있지만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실제 샘플 이미지를 통해 얻어내는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소개하실 때 그 과학계 소개하실 때 그 디텍터 표면이 이제 그러니까 디텍터 서피스가 이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디텍터를 이제 구부리든가 아니면 이제 필드 플래티너를 이제 쓰는 옵션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플래티너를 쓰는 경우는 우주에서 쓸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우주에서 쓸 수가 없습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필드 플래티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